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사항이 중안면부 함몰, 얼굴이 넙대대하다, 주걱턱이다, 갸름하고 작고 입체적인 얼굴 되고 싶다 하셨고요. 양악병원에서 모르페우스를 봤는데 옆모습은 개선이 보이지만 앞모습은 그대로다. 넓적하고 턱이 짧아지니 원래 길었던 코가 더 길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노블캣이나 귀족 수술로는 개선이 안 될까요? 해주셨고, 볼살이 많아서 이중턱 살처짐 생길 것 같은데 부작용 생각하면 뼈 수술은 안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얼굴뼈를 볼 때 이렇게 하악각 사이에 거리를 재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측정을 해보면 한 93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각턱이 넓은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보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2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여자 평균을 보면 이게 126mm예요. 그러니까 한 2mm 정도 큰 거라 뭐 광대가 아주 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위를 이렇게 재보면 한 148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을 보면은 이게 143mm거든요. 그러니까 5mm 정도 크죠. 전반적으로 보면 두상에서 하악 쪽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약간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한 12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은 이게 118mm예요.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밭이라고 하는 이 중안면부까지의 거리를 보는데 이렇게 재보면 이게 53mm 정도 되죠. 그런데 여자 평균은 이게 53mm, 2mm 정도 되니까 뭐 중안면부 길이 자체는 뭐 그렇게 긴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요 길이를 보면 한 7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여자 평균은 이게 66mm예요. 얼굴 길이에서는 하안면부가 조금 더 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길고 두상이 넓고 하관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약간 역삼각형의 얼굴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건 귀밑각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한 2cm 정도 있으시거든요. 뭐 잘라줘봤자 요거 조금인데 굳이 자를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턱 있는 부위를 보면은 뭐 사각턱이 많이 나왔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각턱 절제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 기준으로 저희가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턱이죠. 하지만 지금 환자분 상태는 코가 낮고 아래턱이 나온 상태이거든요. 중안면부 함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기준을 보고서 무턱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요. 옆모습에서 피부명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 중안면부 꺼진 이 특징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죠. 중안면부 꺼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눈 아래 요 밑에 지방이 불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꺼져 있고 팔자 부분이 조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팔자 부분이 축 꺼지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45도 쪽에서 이렇게 보면 눈 밑에 이렇게 눈물꼬랑이라고 해서 이런 주름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 푹 꺼진 것도 보이고 이런 부분도 꺼져 보이죠. 그래서 옆모습에서만 보면 입이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턱은 무턱인데 불구하고 입이 나와 보이는 주걱턱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옆모습에서 보는 거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교합 관계인데요. 지금 교정을 하셨는지 뭐 이런 내역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교합은 어찌저찌 막 억지로 맞춰놨는지 맞은 상태인데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윗입술이 앞으로 더 나와 있고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상하게 이 방향 함몰이 굉장히 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중안면부 함몰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사각턱의 각도인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도를 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재보면 보통 정상 한국 사람들이 한 116에서 118도 정도 되고요. 조금 갸름하다 하는 사람들이 120에서 125도 정도 되고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137도 정도 되니까 턱이 유독 많이 나온 이런 가파른 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는 게 이렇게 교합면을 재요.
그래서 저희가 교환면을 재는데 이렇게 치아 평면을 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면 대충 한 15도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이 각도가 정상이 9도 정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거든요. 그래도 플러스 4도라고 해도 한 13도 정도인데 지금 보면 한 16도 정도 나오니까 각도가 꽤나 가파른 편이에요. 이 치아 평면이 가파르니까 턱의 평면도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턱이 나오고 중안면부 함몰이 심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뭐 환자분 따라 뭐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니 중안면부만 나와도 되느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양악수술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안면부 꺼진 거 맞고요. 상악이 더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턱은 약간 무턱인 상태인 거 맞아요. 그래도 상악이 이렇게 앞으로 더 튀어나오고 하악이 조금 들어가고 턱은 앞으로 조금 나오는 이런 수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 평면도 약간은 이렇게 가파른 상태에서 약간은 수평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악이 튀어나온 다음에 코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꺼진 중안면부도 좀 올려줘야 완성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얼굴 넙대대한 것도 역시도 오목해서 넙대대해 보이는 거고 주걱턱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턱 자체는 주걱턱은 아닌데 중안면부가 꺼져서 굉장히 주걱턱으로 보이고 턱이 또 긴 것도 맞죠. 그래서 길이를 줄일 때도 이렇게 뼈 샌드위치 절골 같은 걸 해서 가운데 뼈를 빼내고 이 턱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양악해서 턱을 아래턱을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윗턱을 앞으로 빼고 턱은 오히려 더 턱끝은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든다면 짧아지고 갸름하고 입체감 있는 얼굴이 일단 기본적인 틀은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코가 더 낮아 보이게 돼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를 높여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안면부 눈밑 튀어나온 거 펼쳐주는 거, 앞광대 부분 볼륨 주는 거, 이 팔자 쪽이나 필요하면 비순각 교정 같은 것도 같이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양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안면부 함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양악을 환자분께 권하는 이유는 얼굴 비대칭 때문이기도 한데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는 편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턱끝이 이쪽으로 틀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턱관절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휘고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턱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턱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 턱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건 왼쪽에서 본 모습이라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약간 요만큼 내려오죠. 반면에 고개 들어서 보면 이쪽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은 더 이쪽 방향으로 벌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쪽이 조금 더 정면에서는 넙대대해 보이게 돼요. 양악 수술을 하면 이 폭 자체도 줄기 때문에 갸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도 조금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안면부에서 특히 이 상악 함몰을 좀 교정해줘서 윗니가 지금 보면 교합도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양악 수술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양악 수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런 부위의 중안면부 함몰과 코가 낮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완성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환자분이 남겨주신 사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중안면부 함몰도 심하지만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나와서 주걱턱처럼 보이지만 또 턱끝만 보면 약간 무턱인 느낌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분이 그 몰페우스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턱이 짧아지기만 한 거지 이건 양악 수술에서 여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도 지금 이렇게 좀 높여졌어야 되고 또 이 부분 꺼진 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면 각도밖에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모습만 보면 턱만 줄어든 거지 뭐 양악 수술의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그런 가상 수술이에요. 그야말로 가상 수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예뻐질 것 같고요. 환자분이 생각할 때 뭐 간단한 수술 한두 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볼살이 많아서 뭐 이중턱 살처짐 이런 거 고민될 수도 있지만, 지금 교합관계, 비대칭 문제, 중안면부 함몰, 상악이 너무 뒤로 들어가 있는 거, 이 교합 평면이 너무 가파른 거,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환자분은 양악 수술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뭐 정보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턱이 나와 보이네? 나 주걱턱인가? 나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네? 중안면부 함몰인가? 나 턱이 없는데 무턱인가? 입이 나왔네? 돌출입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도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주걱턱이어서 턱이 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턱은 또 무턱인 상태죠. 턱은 무턱에 아래턱 치아는 하악은 나와 있는 편이어서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튀어나와 있고, 상악은 꺼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악은 앞으로 빼면서 하악은 집어넣고 턱 끝은 앞으로 빼는 이런 수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환자분들이 본인 얼굴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물론 또 이렇게 양악 수술만 한다고 그러면 내 수술이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코도 꺼져 있는 상악에 비해서는 코 모양이 나쁘지 않지만, 지금 이 상악이 앞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코도 퍼지고 코도 낮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도 높여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앞으로 돌출이 되는 게 양악 수술인데, 양악 수술을 하고 난 또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또 중안면부 꺼진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워야지, 거울로 보여지는 내 모습만 보고 인터넷에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수술이 돼야 되나라고 판단했을 때 자칫 순서가 어그러지고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 환자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악 수술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코와 중안면부 수술을 계획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진 모습으로 좀 외모에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이나 코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입도 작은 편이어서 입술 관계만 조금 바꿔주고 얼굴형만 조금 바꿔준다면, 이 함몰된 느낌만 없애준다면 굉장히 작고 예쁜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술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만 잘 세우고 순서를 잘 지킨다면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뭐 흔히 말하는 용되는 얼굴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그런 얼굴 형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